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이 가슴에 걸린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같은 혼자인데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무너집니다. 차이가 뭘까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돈의 차이도 아닙니다.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한 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65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분은 퇴직 후 세상과 스스로를 단절시킨 61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스님이 들려주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 이야기 안에 행복하게 혼자 사는 방법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왜 지금까지 혼자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5세 윤성자 씨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작은 아파트. 방 2칸짜리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냉장고에는 혼자 먹기엔 많고 둘이 먹기엔 적은 반찬들. 윤성자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8달 만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 49제 정리,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아침이 왔습니다. 성자 씨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성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용하네. 나쁘지 않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픈 동안 병원을 오가며 새벽에 깨서 약을 챙기며 밥을 먹었는지 확인하며 살았던 8개월. 그 긴장이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보고 싶은 TV를 봤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잤습니다. 처음 2달은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습니다.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 TV를 켰다 끕니다. 딱히 보고 싶은 게 없습니다. 베란다에 나가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하루가 이렇게 갑니다.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무언가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자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달력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고 나간 적도 없었고 말을 건넬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자 씨는 그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 말 한마디 안에 많은 분들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던 분,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날부터 성자 씨는 스스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웃었나? 하루에 몇 번이나 말을 했나? 하루에 몇 번이나 밖을 나갔나?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웃은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간 적이 없습니다. 성자 씨의 하루는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게 외로움이라는 걸 성자 씨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만나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쌓일 때 밑에서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물처럼 서서히 어느 순간 발목까지 차오르고 어느 순간 무릎까지 차오르고 어느 순간 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득 찼을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성자 씨가 무너진 날은 비가 오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성자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 나기 시작하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자 씨는 소파에서 울다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왜 이러지?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이유도 없는데 눈물이 나는 날.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 성자 씨는 며칠을 멍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배달 음식 오토바이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성자 씨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꽤 시원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볼까?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가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10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성자 씨는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간 10분. 그게 무슨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성자 씨는 공원에서 마주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오는 할머니 한 분. 매일 저녁 6시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아주머니. 말을 건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달랐습니다. 오늘도 나왔네. 나도 여기 있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성자 씨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냥 눈이 마주친 것. 그것만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걸. 그리고 성자 씨는 한 가지를 더 바꿨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밥은 맛있게 됐네. 오늘 산책 잘했어. 혼잣말입니다. 누가 들으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씨는 그게 좋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한마디는 했다는 것. 그 사실이 달랐습니다. 혼잣말을 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왜 그런지 성자 씨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성자 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공원을 한 바퀴 걷습니다. 돌아와서 밥을 짓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있습니다. 예전엔 시간이 그냥 흘렀다면 지금은 하루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제 외로웠던 것을 오늘도 안고 있지 마십시오. 내일이 외로울까봐 오늘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지금 이 순간, 손에 쥔 따뜻한 컵, 지금 이 순간,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것들에 집중하는 것. 그게 혼자를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혼자를 즐기는 방법의 시작입니다. 성자 씨가 산책을 시작했을 때 그 10분 동안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과 발소리만 있었습니다. 그게 이미 행복이었습니다. 아직 2번째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61세 강태식 씨의 이야기는 성자 씨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국 같은 곳에서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런 마음 한 조각 가끔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61세 강태식 씨 이야기입니다. 강태식 씨는 32년간 회사를 다녔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직.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술자리도 많았습니다. 거래처 미팅도 많았습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퇴직하던 날, 태식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안 봐도 된다. 잘 됐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퇴직 후 태식 씨는 6개월을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었습니다. 보고 싶은 야구 경기를 끝까지 봤습니다. 회사 다닐 때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태식 씨는 생활비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경비직에 지원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처음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32년을 영업직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간섭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끝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서 왔습니다. 경비실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분들. 처음엔 인사를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아프다는 얘기, 손주 얘기, 옛날 얘기. 태식 씨는 그런 얘기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뒀습니다. 밥도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엔 경비실 구석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점차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가 사람들을 멀리한 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찮았습니다. 퇴근하면 태식 씨는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원룸엔 TV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또 출근했습니다. 이게 하루였습니다. 태식 씨는 이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려봤자 피곤하기만 해. 혼자가 편해. 그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 씨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복통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그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다. 아프다고 전화할 지인이 없습니다. 문자를 보낼 친구가 없습니다. 태식 씨는 바닥에 누운 채로 그 사실을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장면이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아프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결국 태식 씨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 갔고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장염이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택시 타고 들어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태식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었어도 아무도 몰랐겠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식 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어떻게 안 달라지냐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해도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태식 씨도 다시 혼자 밥 먹고, 혼자 퇴근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경비실에 새로운 동료가 왔습니다. 이름은 박종수. 나이는 태식 씨보다 2살 어린 59세. 이 사람이 태식 씨한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강 씨, 오늘 뭐 드셨어요? 강 씨, 거기 맛집 아세요? 강 씨, 야구 보세요? 어제 경기 보셨어요? 태식 씨는 처음엔 짧게 대답했습니다. 먹었어요. 몰라요. 봤어요. 그런데 박종수 씨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야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식 씨가 좋아하는 팀 얘기였습니다. 강 씨, 어제 9회 역전 봤어요?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요. 태식 씨가 처음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그 타자 원래 그런 선수야. 위기에 강해. 박종수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강 씨 야구 많이 아시네요. 그 순간 태식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느낌. 그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야구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이 그냥 갔습니다. 태식 씨는 그날 저녁 원룸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나쁘지 않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달랐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태식 씨와 박종수 씨는 매일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깊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구 얘기, 날씨 얘기, 어제 뭐 먹었다는 얘기.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주고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잠깐 나누는 얘기인데 그게 있는 날이랑 없는 날이 달라요. 그리고 태식 씨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는 걸. 32년 동안 영업하면서 지쳤고 그 피로가 사람이 싫다는 생각으로 굳어버렸다는 걸. 사실 싫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이었다는 걸. 태식 씨는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라 다르더라고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같이 있는 거니까. 그게 편했어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태식 씨는 갑자기 많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과의 연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능한 한 사람과의 연결. 그게 전부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을 속에서 피어난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 안에서 피어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마음은 혼자 있을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될 때, 반응할 때, 나눌 때 마음이 살아납니다. 연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진흙 없이는 피울 수 없듯이 사람은 아무리 혼자가 편해도 관계 없이는 마음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태식 씨의 마음이 살아난 건 박종수 씨가 포기하지 않고 말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들려준 부처님 일화 안에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뭔지,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 마음이 뭔지, 이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혼자를 즐기는 방법.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는 혜진 스님입니다. 강원도 산속 작은 암자. 새벽 4시면 목탁 소리가 납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혜진 스님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입니다. 빗자루 소리만 났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첫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1분쯤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29세에 출가했습니다. 출가 전, 스님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 허전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웠습니다. 스님은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날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수록 더 외로워진다. 왜 그럴까요? 출가하고 처음 1년, 스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항상 소리가 있었습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TV 소리.
그런데 절에는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서웠습니다. 조용한 곳에 있으면 자기 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건가?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이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스님은 그 질문들이 싫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일을 만들었습니다. 청소하고 공부하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밤이 되면 그 조용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스님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스승은 한참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외롭습니까? 스님은 당황했습니다. 저요. 제가 외롭지요.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저는 누구입니까? 스승의 질문에 캐진 스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게 나라면 그 나는 뭔가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몸이 외로운 건가? 마음이 외로운 건가? 몸은 밥을 먹고 잠을 자면 됩니다. 그건 해결됩니다. 그런 마음이 외롭다는 건 뭔가? 스님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의 정체를. 마음 안에 있는 기대.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 누군가 나를 찾아줬으면 하는 기대. 누군가 나와 있어줬으면 하는 기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외로움이 생겼습니다. 즉, 외로움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안의 기대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 부처님 일화를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캐진 스님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캐진 스님은 신도들에게 이런 일화를 자주 들려준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아난이었습니다. 부처님을 25년 동안 곁에서 모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아난이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 수행할 때 너무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움을 느끼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에서 느낍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아난이 말했습니다. 곁에 있어줄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람을 내려놓아 보아라. 곁에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서 온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고요해집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아라.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다. 새가 울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 그것을 보아라. 그것이 내 앞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닌 이유는 세상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캐진 스님은 이 일화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로운 건 혼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암자에서 혼자 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신도가 있었습니다. 스님,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새가 웁니다. 저녁에 바람이 붑니다. 마당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매일 저와 함께합니다. 신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이 생기면 그 마음 자체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그리움도 결국 제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보이면 그리움이 저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리움이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행복하게 혼자 사는 방법 3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이겁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든 것, 무언가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해. 나는 사랑받아야 해. 나는 필요한 사람이어야 해. 이런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혼자 있는 순간마다 그게 채워지지 않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느슨하게 잡으라는 겁니다. 꽉 쥔 손을 조금 펴면 바람이 손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나이 들수록 더 평온해지는 방법,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지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새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윤성자 씨의 이야기, 강태식 씨의 이야기, 혜진 스님과 부처님 일화. 이 세 이야기 안에 공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3분 모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은 무너졌고 어떤 순간은 편안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행복하게 홀로 사는 방법 3가지입니다. 번째, 혼자를 즐기는 법을 배워라.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버텨야 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TV를 틀어놓습니다. 라디오를 켜놓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외로움을 덮는 것이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은 외로움은 밤이 되면 다시 나옵니다. 혼자를 즐긴다는 건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보지 않은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마음이 편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혼자였습니까? 같이였습니까? 그 기억 하나, 그게 단서입니다. 윤성자 씨에게는 산책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슬리퍼 신고 10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 창가에 앉아 밖을 보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 낮에 시장을 걷는 것, 텃밭에 물을 주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을 매일 하십시오. 그게 루틴이 됩니다. 루틴이 생기면 하루가 생깁니다. 하루가 있으면 일주일이 있고, 일주일이 있으면 한 달이 있고, 한 달이 있으면 삶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여기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없어도 괜찮은 시간으로. 그게 혼자를 즐기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라. 강태식 씨가 새벽에 혼자 119에 전화했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이 불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내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우리 몸은 누군가와 연결될 때 기쁨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이 끊기면 몸도 반응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수면이 나빠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연구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관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이 몇 명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은 한 명입니다. 딱 한 사람. 태식 씨에게 박종수 씨가 그랬듯이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깊은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었어요? 날씨 춥죠? 이 정도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한 사람을 어디서 찾느냐고요.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 경로당에서 같이 앉는 분, 종교 모임에서 옆에 앉는 분,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걷는 분, 이미 있습니다. 그분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딱 이 한마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받으려 하지 말고 주려 하십시오. 관계가 힘든 이유는 받고 싶은데 못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먼저 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잘 지내냐고 물어보십시오. 좋은 것을 나눠 드리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쌓이면 언젠가 새벽에 아팠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세 번째, 마음을 비워야 자유로워진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게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그 감정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왔을 때 그것과 싸우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외로움 하나가 10가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처음에 외로움보다 그 생각들이 더 힘들게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이겁니다. 외로움이 왔을 때, 아, 외로운 마음이 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 싸우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그냥 왔구나 하고 보는 것.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몸의 감각으로 관심을 돌리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손바닥의 온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것에 집중하면 마음의 소용돌이가 조금 잦아듭니다. 10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1분 동안 숨을 느끼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게 마음을 비우는 시작입니다. 캐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혼자인 것이 아닙니다. 혼자인 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마주침을 피하지 않으면 그 안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자유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가지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 하나, 낮에 밖으로 나가는 것 하나, 저녁에 마무리하는 것 하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창문 열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낮에 20분 산책. 저녁엔 오늘 좋았던 것 하나 생각하기. 이게 전부입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3일 후에는 괜찮습니다. 7일 후에는 안 하면 이상합니다. 루틴이 생기면 하루가 생깁니다. 하루가 생기면 방향이 생깁니다. 방향이 생기면 삶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2종류로 나눠 보십시오. 첫 번째는 능동적 혼자. 2번째는 수동적 혼자. 수동적 혼자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TV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멍하니 있다가. 능동적 혼자는 내가 선택한 것을 하는 겁니다. 책 읽기, 글 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텃밭 가꾸기, 음악 듣기, 사진 찍기, 무엇이든 내가 선택한 것. 하루에 30분만 능동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머지 시간이 수동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3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덧붙일 게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연락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잘 계세요? 오늘 시장에 갔다가 생각나서요. 짧아도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 연락 하나가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도 나를 기억합니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상태야?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좀 외롭네. 오늘 기분 괜찮네. 뭔가 허전하네. 이 대화를 혼자 하십시오.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노트에 한 줄.
오늘 날씨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공원에서 꽃을 봤다. 좋은 것을 찾는 훈련입니다. 매일 하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행복은 크고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고 일상적인 것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를 잘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몰랐던 게 당연합니다. 외로움을 느낀 게 당연합니다. 무너진 날이 있었던 게 당연합니다. 힘들었던 게 당연합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게 이미 달라진 겁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잘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성자 씨도 달라졌습니다. 강태식 씨도 달라졌습니다. 두 분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를 바꿨습니다. 산책 10분, 인사 한마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작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번 맞아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마음이 힘든 날, 방향이 없는 날, 혼자가 너무 무거운 날, 이 채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이 있으시거나 혼자인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써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부처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